그러면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협업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작업들을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처음에 뭐 했는지 아무나 손 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네, 혹시 맞습니다. 포크를 진행했습니다. 포크가 정확하게 어떤 작업이냐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은 이제 자기 폴더가 따로 있고 다른 사용자의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협업을 하려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전에 작업하던 거를 그대로 내 거에 옮겨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포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포크를 한 거를 클론을 했어요. 자기 레포에서. 클론은 무슨 행위냐면, 자기 지금 들고 있는 노트북 있죠? 방금 포크를 한 거는 온라인 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내가 내 노트북으로 옮겨야지 작업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클론을 했던 거고, 클론 뒤에 일어났던 커밋이나 아니면 다시 푸시를 하고 풀어라는 과정들은 아까 방금 내가 만들었던 자신의 원격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있는 거랑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관해서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브랜치를 또 팠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브랜치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팔 수 있는가 라는 관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한 줄 한 줄이 다 브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치는 꼭 이 수순을 따른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대략적으로 이런 수순을 따라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디벨롭, 릴리즈, 피처, 핫픽스 이렇게 브랜치를 나눠서 파게 되고요. 각각의 브랜치가 뭘 의미를 하느냐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브랜치는 마스터라고도 하고 메인이라고도 이름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마스터 브랜치 혹은 메인 브랜치라고 말을 하고요. 이 브랜치가 당연히 중심이 되는 브랜치입니다. 이 브랜치에서 보통 최종적으로 한 작업들을 마지막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벨롭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개발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 디벨로퍼의 디벨롭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스터랑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냐? 디벨롭에는 각각 개발을 한 내용들을 모두 수합을 해서 올리는 내용이 디벨롭에 있고요. 디벨롭에서 근데 만약에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실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게임 업데이트 상황이 있어서 개발자가 열심히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 마스터에 올렸어요. 그런데 충돌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던 롤에서 서버가 터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욕을 하실 겁니다. 맞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터 브랜치랑 디벨롭 브랜치를 나눠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 있을까요? 없으시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브랜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릴리즈 브랜치는 아까 말씀드린 배포 같은 상황에만 배포 같은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따지는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릴리즈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보통 대형 프로젝트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내가 배포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혹은 배포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 릴리즈 브랜치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처 브랜치, 이 브랜치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드시고 아마 나중에 협업을 하실 때도 모든 작업이 피처 브랜치에서 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피처 브랜치가 한마디로 기능 개발을 하면 다 피처 브랜치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뒤에 이어서 컨벤션 룰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때 컨벤션 룰에 맨 처음에 커밋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관해 설명을 해드릴 때 피처하고 점점 한 다음에 메시지를 적어라 라는 말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쓰이는 이 피처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피처는 내가 기능 개발한 걸 다 여기다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브랜치들이 다 파져 있는데 피처 브랜치 내에서도 여러 브랜치를 또 팔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을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치면 기능들이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기능들을 각각 모아서 피처 프론트 브랜치, 피처 백 브랜치 이런 식으로 예를 간단하게 든다면 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핫픽스가 있는데, 이 핫픽스 이름부터가 무언가를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핫픽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작업은 다 피처 브랜치에서 에러가 났으면 나 에러 났네 하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나 급하게 고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그럴 때는 핫픽스 브랜치에서 보통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핫픽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를 그러면 이런 브랜치를 어떻게 짜냐라는 그림은 결국 여기 있는데요. 보시면 마스터 브랜치가 여기 있거든요. 맨 끝에. 자, 지금 이러면 PPT를 가리니까 반대편으로 갈게요. 여기 마스터 브랜치가 있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에서 모든 작업이 통괄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스터 브랜치에서 만약에 에러가 났어요. 이걸 빨리 고쳐야겠죠. 그런데 이걸 바로 디벨로퍼로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핫픽스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작업한 거를 디벨롭 브랜치에서 작업해서 또 옮기고 해야겠죠. 그래서 디벨롭 브랜치가 여기 또 있고, 피처 브랜치는 이 디벨롭 브랜치에서 보통 찾아서 내가 여기 기능 바꾼 다음에 디벨롭에다 옮길게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스터에 반영할 때 이런 식으로 브랜치 딥플로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이 과정을 지키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아까 저희 연습했을 때 충돌이 안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2명, 3명만 작업해도 작업하다 보면 내용이 굉장히 꼬여서 충돌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가 진짜 실제 예시인데, 팀플 하다가 제가 코드 한 100줄 정도 썼는데 다른 분이 기세 옮기는 과정에서 제 코드 100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기술 쓰긴 쓰는데,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고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런 딥플로우를 지켜서 협업을 하는 과정을 보통 개발자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커밋 메시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취업할 때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보시는지 아나요? 개발자들이 취업할 때? 방금 만드신 GitHub의 레포를 제일 많이 봅니다. 네, 그때 볼 때 그러면 긴 메시지에 만약에 여러분이 욕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채용 담당자가 그걸 보고 여러분을 안 뽑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메시지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긴 메시지에 관한 거는 제가 이따 나중에 노선 공유를 해드릴 텐데, 네, 노선이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혜민님 이거 노선 어디 있나요? 네. 노선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료실에 있나요? 이게 코어라네. 조심히 들고 있어요. 다들 손 자료 있죠? 네. 아, 네. 혹시 노선 다 보이실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 뭐 딥설치랑 다 했었고, 이 노선에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 이걸 방금 설명드린 딥플로우에 관해서도 여기 그림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t 컨벤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커밋 메시지를 쓸 때 보통 나는 이렇게 쓴다 라고 하신 분, Git 좀 써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나 지금 앞에서 했던 Git 강의는 다 아는 내용이다. 아예 없나요? 여러분 Git을 한 번도 안 써본 분이 없을 수가 없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저도 맨 처음에 커밋 메시지를 남길 때 그냥 오늘 txt 파일 만듦 이런 식으로 그냥 적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게 되면 되게 많은 커밋 메시지가 쌓였을 때 결국 내가 뭘 해야 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밋 메시지를 쓸 때 내가 뭘 고쳤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커밋을 어떻게 적느냐를 커밋 컨벤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커밋 컨벤션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순한 맛이랑 매운 맛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충 썼던 Git 커밋 메시지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협업을 하시게 되면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커밋 메시지를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커밋 메시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태그 이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커밋 메시지를 어떻게 적냐면 요 태그를 적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런 설명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냐면 보통 아까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fit라는 태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 fit가 아까 있었던 거랑 되게 이름이 비슷하죠? 잠시만요. 네, 여기 혹시 fit랑 이름이 제일 비슷해 보이는 브랜치가 이름이 하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네, 피처 브랜치라고 있습니다. 아까 피처 브랜치에서 기능을 추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it, 태그 제목이 fit인 경우에도 내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경우에 fit 브랜치, fit라고 이름을 잡고 그 뒤에 제가 설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여러분들 어떤 작업 하셨죠? 빗에다가 새롭게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드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커밋 메시지를 굳이 이거를 딱 맞춰서 적으라는 건 아닌데 보통의 경우에는 fit하고 점 적은 다음에 무슨 작업을 했죠? 그냥 텍스트 파일 만들었으니까 이런 제목의 텍스트 파일 만듦 혹은 생성이라고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fit하고 커밋 메시지 남기면 굉장히 깔끔한 커밋 메시지가 남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면서 저도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 이런 태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급한 버그를 고치셨다 하면 픽스를 쓰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핫픽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걸 태그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버그 고침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어떤 버그를 고쳤는지 좀 더 자세히 적으면 좋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빗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고 저도 아직 그렇게 못 적고 있어서 그냥 저 태그 이름만 잘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론트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론트에서 CSS 작업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때 디자인이라는 태그 붙이시고 디자인 작업만 변경됐을 경우에는 디자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API 변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엔드 분들 계시죠? 백엔드 분들이 요거 브레이킹 캔스 이거 가장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 밑에 핫픽스도 있고 뭐 스타일, 리팩터, 코멘트 밑에 다양한 게 있는데 위에 아까 거의 fit랑 fix, 핫픽스 정도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태그들은 뭐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git commit convention 어떻게 작성하냐 아니면 git commit convention이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는 커밋 컨벤션에 관해서는 이 정도면 설명이 다 된 것 같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의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코드를 한 300줄을 적었어요. 그런데 작업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겹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거 한 줄로 난 표현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빗을 잘못 쓰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 일반화해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나하나 그냥 조금만 변경이 있을 때마다 git 커밋을 생활화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기 적혀있는 태그들을 여러분이 한 줄에 못 담는다면 여러분들이 빗을 좀 자주 저장을 안 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협업하실 때 모두 행복한 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면 플로우에 관한 설명 마치고 이어서 마크다운에 관한 설명해 주실 지성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